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 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신입니다. 저희 수익 신호등 방송에서는요. 앞으로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요.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기 전에요. 저희 장중 생방송의 묘미죠.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수익 신호등 시청자 여러분들만을 위한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가 베팅 종목부터 부스터 종목까지 알차게 또 준비해 오신 오늘의 전문가님은요.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이십니다. 은행, 증권사, 연기금 펀드 매니저 등 기관을 두루 경험한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고 또 현직 운용력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이십니다. 성장형 가치 투자와 실전 매매 수익률을 중심으로 톡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오랜 경험으로 글로벌 시황과 수익률을 중심으로 또 업종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종목의 매매 타이밍까지 도와드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교육 VOD를 위주로 홀로서기를 도와주시는 베스트 드라이버이십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김동호 팀장님은요. 현직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풀업딜링 팀장으로 해외 주식 또 해외 선물, 국내 선물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누적하는 트레이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정철 본부장님의 수익률표도 보면요. 현재 보유 중인 수익률표입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또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네이버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에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리 또 매수를 하셔서 지금 8.4%라는 수익을 내고 있고요. SNS텍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역시나 4월 6일에 또 매수하셔서 지금까지 30% 넘는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매도한 수익도 살펴보면요. 엔터주, 하이브 역시나 미리 또 매도하셔서 지금 27.39%라는 수익 실현을 하셨고 또 OCI, 또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로요. 4월 24일에 매도해서 25%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수익,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두 종목은 또 저희 수익 신호 등의 종가 베팅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이런 종목 챙겨왔으니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스마트폰 켜셔서 비추시기만 하셔도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이런 종목, 또 종목 명과 타점 궁금하신 분들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요. 핫했던 이슈 두 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아이폰 판매가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는 소식입니다. 애플의 1분기 호실적으로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이며 애플이 24년에는 아이패드를 OLED로 바꾼다는 소식과 함께요. OLED 관련 뉴스로 또 메르세데스 벤츠가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와 손을 잡고 OLED를 통해 대시보드 전체를 화면으로 채우는 디스플레이 탑재를 추진한다는 또 그런 뉴스 속에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장 초반 국내 사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국제회의장에서 주목 다툼까지 벌어졌는데요. 4차 곡물 협상은 무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주들의 전망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방법은 문자 방법인데요. 샵 3989번으로 김몬 이렇게 두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또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꼭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는 저희 장중, 저희 생방송에서만 생성이 되는 QR코드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면 이 QR코드는 바로 닫히기 때문에요. 지금 스마트폰 켜셔서 비추시기만 하시면 휴대폰에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꼭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입장하시면 특별 교육 자료부터 또 노란톡방 안에서 라이브 방송도 해드리니까요. 이런 자료까지도 받아가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 지금 무료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QR코드가 잘 안 열린다, 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경제 김정철 본부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윗상단에 성장형 가치 투자라고 보이시는 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 브레이크, 노 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황금 연휴를 보내고 오늘 상승 출발하며 다시 돌아온 국내 증시입니다. 월요일에도 또 투자의 교통체증을 해결해 주실 바로 베스트 드라이버 김정철 본부장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본부장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효철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연휴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증시가 미국 증시까지 이제 반영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증시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이 증시 상승분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방금 하락 반전했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종목들 중에 크게 문제가 있는 종목들은 제가 없었고 우리가 최근에 얘기 드렸던 종목들도 모두 지금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거 올해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증시는 지금 현재 정고점 부근입니다. 미증시 정고점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탄력을 전혀 못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투자가 상당히 조금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왜 우리나라 증시가 미증시보다 상대적으로 안 좋은지도 좀 이따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오늘 이슈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 계속해서 QR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기만 하셔도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입장하시면 지금 장중방송 외에도요. 장 전, 장 후에도 계속적으로 오늘 핫했던 이슈들에 관한 기사들도 다 올려드리고 오늘 방송 자료집도 다 올려드립니다. 이런 정보들도 나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입장하셔서 본부장님 과 함께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김몬 이렇게 두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 빠르게 보내드리니까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서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와 애플 호실적에 3대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양지수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어떨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지금 0.53% 상승하며 2514.32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살펴보시면 지금은 하락 반전에서 0.17% 하락하며 843.6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도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 증시가 뭐 사실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연휴 동안에 미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증시 나스닥 종합을 한번 보자면요. 현재 나스닥 종합 보면은 사실 올해 연초로 따지고 보면 연초 최고점 상단에 있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 템포 더 올라가게 되면은 고점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12,500포인트를 한번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증시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별로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고점에서 밀려서 지금 오늘 살짝 올라온 모습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초에는 상당히 출발이 빨랐습니다만은 그 뒤로 조정을 세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가도 840에는 안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미 증시 탄력성보다는 현재 지금 떨어져 있다. 우리나라가 이 근본적인 첫 번째 뭐냐, 우리나라가 연초에 다른 글로벌 국가들보다 많이 강했죠.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많이 강했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강한 부분이 있죠, 지금 현재.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 자, 환율을 결국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환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오늘 환율이 지금 방금 이제 하락 반전했거든요. 원화 강세 반전했는데 원래는 오늘 원화 약세로 출발했어요. 원화 약세로 출발했다가 원화 약세를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원화 강세로 지금 돌아선 모습. 이게 마이너스면 원화 강세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달러당 얼마 이렇게 표시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화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강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달러랑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보자면 미국 달러를 한번 볼게요. 이 달러를 보시면은 이 달러는 현재 지금 주봉인데 지금 연초 이후로 지금 쫙 밀려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 지금 밀려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어떻게 돼 있다? 현재 지금 원화는 오히려 달러가 약세면 원화는 급격하게 강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원화가 밑으로 쭉 내려가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원화 강세가 된다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내려가야 되듯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고점을 더 높이고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 안 올리는 부분도 크고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부분도 크고 무역 적자가 계속 유지된다는 부분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미 증시에 지금 상당히 강하더라도 반응이 지금 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딱히 좋지는 않고 코스닥은 현재 마이너스 반전이고 코스피가 이제 플러스인데요. 수급 주체별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외국인이 정말 계속 팔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있고요. 3월부터 따지고 보면은 2월부터 뭐 따지고 볼게요. 2월부터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은 2조 4천억을 팔았거든요. 물론 기관이 더 팔긴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가 현재 코스피 쪽만 살짝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는 코스닥은 연일 매도하고 있다. 이유는 이제 2차전지 쪽 섹터가 닭이 많죠. 그래서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기조를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 현재 지수 공략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은 이제 절대 좋은 여건 아닙니다. 좋은 여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심화된다면 저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2,465포인트 일단 지지 라인을 깨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가 깨지면은 본격적인 하락에 대한 조정에 대한 그런 이제 대비를 할 거고요. 저희는 현재 현금 비중 많이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높여놓은 상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840이 깨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코스닥도 815포인트를 깨느냐 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815포인트를 깨는 흐름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많이 체크를 해볼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들어오는 수급들 어디서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면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대형주 위주로 많이 들어왔고 기관도 대형주 위주로 많이 사고 있죠. 현재 오늘은 기관이 코스피 승리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강한데 금융투자가 그동안 너무 많이 팔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하고 연기금 그동안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전자 쪽으로 현재 수급은 다 몰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전자뿐 빼고 뭐가 있느냐 또 우수장 현대차기아. 그 다음에 화학 2차전지 섹터죠. 이쪽 부분들이 현재 지금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삼성전자는 플러스긴 한데 SK하이닉스는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전기전자가 전체적으로 현재 플러스가 나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좀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전기전자가 이제 플러스인데요. 잠시만요. 전기전자가 현재 플러스인 상태인데 이 플러스인 상태에서 그럼 어디 쪽이 도대체 강하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전체로 끌고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오늘 이제 애플 이슈가 나왔다. LG전자, LG노텍 이렇게 해서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SK에너지솔루션이나 SK하이닉스가 좀 별로 좋진 않죠.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하이닉스 별로 좋진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극복하고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현재 2차전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전체적으로 수급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이제 코스닥 보시면 아시겠 전체적으로 좋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음식료 담배 쪽인데 여기가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가 오늘 강세여서 오늘 같이 좀 올라가는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오늘 사료 관련주들이 또 포진해 있죠.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료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현재 원화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간 상황이고 투자자별 또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를 지금 쌍끌이 순매수하고 있고 또 코스닥에서는 외인은 팔고 있는 상황, 기관은 조금 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얘기는 아무래도 노란톡방 안에서 이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켜셔서 비추시기만 하셔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시황 분석부터
있고요. 업종별 또 분석까지도 다 노란톡방 안에서 정보 제공해 드리니까요. 이 정보도 궁금하신 분들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또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도요.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하신 종목을 살펴보면요. SNS텍 또 수익신호등 방송에 갖고 왔던 종목으로 지금 4월 6일에 매수를 해서 30%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장에서 또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발표를 하면서 장중에 지금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네이버도 전문가님 미리 또 갖고 계시고 있는 종목이고요. 매도한 또 수익률표도 이어서 보면요. 하이브 엔터주죠. 5월 3일에 매도해서 27.39%라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또 OCI도 4월 24일에 매도해서 25% 가까운 수익을 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으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수익률 한번 전체로 보시면은 이제 오늘 좀 기분이 좀 좋은 건 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저희가 하이브를 OCI 수익 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다음 4월 12일 날 딱 한 달 약간 안 된대요. 한 달 전에 이제 하이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 신호등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이 하이브 같은 경우가 사실 저희가 30만 원의 수익 실현을 완료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브 해가지고 이날 2차 목표가가 28만 9천 원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4월 21일 날 1차 목표가를 수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5월 3일 날 제가 이날 좀 아파가지고 늦게 좀 장을 봤어요. 근데 이게 또 전화 이복이 됐죠. 네, 늦게 봤더니 이날 30만 원을 찍어버렸어요. 2차 목표가를 이미 도달했고 30만 원을 이날 5월 3일 날 제가 아픈 사이에 올라가면서 이게 9시 16분인데 그래도 아파도 빨리 일어나긴 했거든요. 근데 9시 16분에 하이브가 갑자기 수익 3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저희 30만 원의 전량 모두 다 수익 실현을 완료를 했습니다. 30만 원의 전량 수익 실현 완료했는데 자 30만 원 전량 수익 실현 완료한 부분 한번 이제 보시면 하이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자 하이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30만 원 딱 수익 실현한 게 최고점이었어요. 오늘 지금 하이브 급락하고 있죠. 아 너무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우리 수익 실현 잘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물론 엔터가 이렇게 해서 끝날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엔터가 다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터 어떤 종목 제가 보고 있는지 계속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 어떤 종목 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빨리 노란색고시 오프세션 들어오시고 이게 다음 주면 아마 이슈가 한번 받을 것 같아요. 이 엔터 종목이. 그래서 이 엔터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략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좀 조정받으면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괜찮은 조정, 건전한 조정을 받는 거라서 하이브는 아니고요. 이번에 공략할 종목은 다른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인데 곧 그 소속사가 걸그룹 최고의 걸그룹이 하나 있는데 곧 앨범 나옵니다. 앨범 나오는데 선주문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이 거의 아마 역대급 찍지 않을까 좀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이브는 저희가 수익 실현했고 그 다음 종목 현재 준비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노란색 보시 오프세트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NS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34.49%인데 이게 고가 돌파했다가 오늘 다시 윗꼬리 맞고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지금 30% 쪽으로 빠졌는데 이날 3월 17일 날 여러분들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3월 17일 날 저희가 3월 17일 수요일 날 2주 수요일 날에 이 방송 수익성 방송에서는 제가 종가 베팅으로도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시드 종목으로도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노란통 메시지 3월 17일 날 보이시죠?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SNS백입니다. 이거 자세하게 제가 여기 써놨고요. 노란통 메시지 들어오신 분들만 이런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가 베팅주는 얘기는 드리는데 제가 너무 항상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략하게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노란통 메시지 오프시트만 빠르게 들어오셔야 이런 종목도 이런 자세한 내용 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SNS 같은 경우는 오늘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가 윗꼬리를 맞았는데 저는 좀 더 갈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목표가 부근은 와가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목표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8월에 고가가 53,4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53,000원에 잡아놨는데 오늘
52,800원까지밖에 안 갔어요. 너무 이게 200원 차인데 200원 차이로 목표가 도달을 안 했는데 여튼 53,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고 있다. 이 다음 거래일에 아마 한번 뚫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기관에서 계속 수매수 들어오고 있다. SNS에 지금 약 40% 수익률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익실현 종목도 이런 내용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에 우리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방산주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비중이 많고요. 2차전지도 비중이 조금 있는데 최근에 2차전지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2차전지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대전자 재료가 지금 테슬라가 대전자 재료 실리콘 응급제 도입한다는 얘기가 원통형 배터리에다가 실리콘 응급제 넣는다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전자 재료가 10% 넘게 급등했다가 지금 이 꼬리 받고 밀리고 있잖아요. 대전자 재료 역시 우리는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했고 지금 이 구간이 들어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정도 이슈면 이거를 음봉으로 밀린 이슈가 아닌데 음봉으로 밀렸다는 거는 2차전지 수급이 많이 좀 빠졌다, 약화됐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 우리가 좀 한 템포 쉬어가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2차전지 관련주도 비중을 좀 더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익 신호등에 가져오는 종목들로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이런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종가 베팅 종목부터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까지 두 종목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타점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켜셔서 비추시기만 하셔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그 종목명 명이라도 듣고 싶으신 분들도 입장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이슈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 이슈는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의 호실적 영향으로요.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애플이 내년부터는요. 주요 제품 라인업에 OLED를 적용할 계획임을 시사한 바가 있으며 또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가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와 손을 잡고 OLED를 통해서 대시보드 전체를 화면으로 채우는 디스플레이 탑재를 추진한다는 소식 속에 OLED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애플 관련주들, 지금이 과연 매수 기회일지 전문가님 초록불일까요? 빨간불일까요?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애플 관련주 초록불이고요. 초록불인 이유는 애플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이슈를 좀 받고 있지 않나, 탄력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애플 실적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연휴로 지난주에 좀 쉬었잖아요. 자,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 5월 5일 어린이날 쉬었고 그다음 5월 4일 날 아침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5일 날 아침에 발표했는데 이 발표한 애플의 실적이 발표한 이 타이밍이 상당히 좀 괜찮았다. 그래서 미 증시가 금요일날 상승하는 재료가 됐고 우리나라 증시는 애플의 실적이 장중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왜냐 우리나라 증시가 그때 휴일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제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 증시 장마감하고 실적 발표하는 패턴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장마감하고 실적 발표를 어떻게 좀 보셔야 되냐면 이제 시간순을 잘 따져봅시다. 미 증시 마감하고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 미국 기업이 있어요. 미국 기업 실적 발표하면은 당장사 실적 발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마감이 되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시간 외 미국 증시 종목들이 시간의 움직임을 가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유럽 증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미 증시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 발표하게 되면 미 증시에는 일단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 증시에는 반영이 안 되고 우리나라 증시에 먼저 반영되고 우리나라 증시 먼저 마감할 때 미 증시 종목들 시간의 움직임까지도 반영이 되는데 이게 미 증시 시작할 때 그대로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르고 떨어지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이 실적 시즌에 좀 더 쉽다라는 걸 반드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플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이보다 컨센서스 소폭 상회했습니다. 예상치,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조금 상했어요. 한 2%에서 3% 정도 상했거든요. 매출액이 948억 달러, 영업이익이 28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강달러를 감안하면 호실적이다. 이건 뭔 말이에요? 강달러를 감안하면 호실적이다. 자, 강달러. 지금 현재 미국이 강달러죠. 강달러인데, 강달러라는 말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팔아도 들어오는 달러가 적어집니다. 강달러가 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기업은.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런 강달러를 감안하고도 상당히 괜찮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특히 아이폰이 좀 상당히 괜찮았는데, 아이폰이 거의 먹여 살린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폰 매출액이 513억 달러예요. 전체 매출 948억 달러니까, 이거 빼면은 어마어마하죠. 아이폰 하나가 차지하는 게. 나머지는 뭐 딱히 뭐 그렇게 실적이 좋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자, 애플의 컨퍼런스 콜이라고 합니다. 컨퍼런스 콜, 뭐 IR 뭐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컨퍼런스 콜을 이슈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애플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너무 눈높이를 낮춘 거 아니냐. 이게 너무 눈높이를 낮춘 거에, 그러니까 보통 시장이 엄살을 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이 기업의 실적 전망치를 올려놨던 거를 서서히 다운시켜요. 그래놓고 실적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이거 잘 나온 거야.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근데 실적 컨센을 낮췄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낮췄다. 후실적 컨센이 너무 낮아서 후실적인 거다. 사실 그게 엄청나게 좋거나 그러진 않다. 단 아이폰이 워낙 잘 팔렸기 때문에 LG노텍 센싱 모듈이랑 카메라 모듈 쪽 하고 있는 LG노텍 아이폰에 납품을 하고 있죠. BH 역시 마찬가지 FP12. 근데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오늘 강세를 보일 걸로 이미 저는 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어요. 어제 제가 노란투구시 오픈 채팅방에다가 뭐라고 얘기 드렸는지 한번 보실래요, 한번 여러분? 이게 노란투구시 오픈 채팅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자, 이거 언젠가 보세요. 이거 언제인지. 자, 5월 8일, 월요일이고, 자, 월요일날, 일요일날. 자, 일요일날이죠. 5월 7일 일요일입니다. 자, 애플 호실적으로 국내 증시는 LG노트, LG투자일 등 관련 강세를 보일 거다. 이미 어제 다, 여러분들 다 브리핑 해드린 내용입니다. 노란통글씨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항상 이렇게 제가 미리 다 브리핑을 해드려요. 자, 근데, BH 이런 종목도 오늘 강했죠. 자, 보시면 LG노텍 한번 볼게요. 근데 LG노텍은 추가적으로 강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LG노텍이 시초가에서 6% 뽑은 게 아니라 시초가는 1.74%로 시작해서 그냥 쭉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충분히 매수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BH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요정 애플 관련주도 상당히 좀 지금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LG노텍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추가적인 이슈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자, 애플이 MR 헤드셋을 출시하겠다라고 합니다. MR 헤드셋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헤드셋이란 건 MR. 그러니까 가상현실, 증강현실, 쓸 수 있는 그런 헤드셋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헤드셋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 헤드셋이 마이크로 OLED를 탑재를 합니다. 마이크로 OLED 탑재하기 때문에 오늘 마이크로 OLED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강한 거고요. 카메라 모듈. 자, MR, VR 기기 같은 XR 기기 같은 경우는 이게 안에 카메라들이 달려 있어요. 시선 처리나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카메라들이 달려 있는데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요. FP12 관련주도 또 수혜 가능성이 있다. 오늘 FP12, BH, 카메라 모듈, LG노텍, 마이크로 OLED는 뭘까요? 뒤에 있습니다, 종목은.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 MR, XR, AR, 뭐 VR 이런 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다 뭘 생각하고 있냐면요. 다 소프트웨어, 메타버스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경쟁이 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하드웨어 위주로 우리가 좀 보는 게 맞다. 보시면은 LG노텍도 하드웨어, BH도 하드웨어. 어차피 하드웨어예요. 예. 그리고 이거 소프트웨어로 확장을 해버리면 결국은 메타버스 게임즈로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확장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얘기고요. 자, 애플 관련주들 이날 이제 오늘 팀쿡 CEO가 지금 이제 애플 컨퍼런스 콜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모습입니다. 그때 모습인데 자, 하드웨어 관련주 라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라운텍이 상당히 좀 괜찮은데요. 일단 라운텍 좀 보시면은 오늘 이제 13% 급등 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운텍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가총액 3,000원짜리라서 뭐 나쁘지도 않고요. 오늘 거래량 터졌고 보시면 하는 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R, MR, XR, VR, 예, 스마트 안경, 차량용 HUD. 차량 HUD가 뭐예요? 차량 HUD가 뭡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 가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 H, 업 U, 디스플레이 D, 차량용 HUD.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나 나와서 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 이런 거 하는데, 요때 사용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주로 하는 칩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라운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조정받으면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목요일날 이미 한번 세게 올랐고, 오늘까지도 세게 올랐는데, 이걸 이제 무리하게 지금 추격하기 쉽지는 않고요. 눌림목 자리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을 한번 보는 게 상당히 좀 괜찮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상 애플과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MR 컴퓨터에 출시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마이크로 LED 그 다음에 라운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땡땡땡땡 이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사실 애플 관련주는 아닙니다. 애플 관련주는 아닌데 하지만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하고 있고요. MR, XR 나오면은 애플이 지금 한 $400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400는 되게 엄청 비싸죠. 예, 기본 사양이 있고, 나머지 뭐 탑재하면 엄청나게 비싸진다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결국은, 안에다가 카메라랑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카메라 모듈이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애플이 차세대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 카메라가 막 12개씩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애플이 이거 만들면 애플이 그렇게 만들어서 혼자 다 차지하라고 삼성전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삼성전자는 또 준비를 할 거다. 삼성전자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이 종목도 역시 수혜주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삼성전자 쪽 납품하고 있고 원래 그거 아니더라도 이미 카메라 모듈은 너무 요즘 실생활에 많이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XR, VR 기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카메라가 멀티 카메라로 들어가죠. 이제 숫자가 점점 많아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상 캠 자체도 이것도 카메라로 지금 저를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모듈이 들어가서 그 모듈이 여러분 전환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LG노텍 역시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 애플 관련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LED 쪽 OLED로 굳이 엮자면 이제 엮이는데 주가가 추격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유프렉스가 원래 이제 이 회사가 VR, MR, XR 기기의 FPCB 원조이기 때문에 이 유프렉스 정도까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차트 전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텍은 여기서 눌림목 정도 근데 11,000원 초반까지는 좀 내려와 그래야지 좀 매수할 만한 기회가 올 거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LG노텍. LG노텍은 사실 부담은 크게 없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돌파하면 돌파하면 따라갈 수도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선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OLED 이슈로 쭉 유일하게 시세가 안 꺾이고 계속 살아있는 게 선시스템인데 선시스템은 어차피 LG 쪽 납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선시스템도 수혜주라고 좀 보는 게 맞겠죠. 선시스템 같은 경우 8% 오르게 했는데
37,500원, 37,500원 정도까지만 좀 조정 나와준다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선실템도 원래 시가총액이 작았던 종목인데 상승하면서 시가총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뉴프렉스 한번 볼게요. 뉴프렉스 볼 텐데 뉴프렉스도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이 급등 나오고 한 번, 두 번 계속 이제 깔아앉고 있죠. 깔아앉고 있는데 저점은 그래도 지키면서 깔아앉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쪽에서 반등 나오고 돌파하는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럼 최소 못해서 한 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좀 길게 보면 한 9,3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인데 요 땡땡땡땡 이 종목 글자 네 글자예요. 이 종목은 제가 노란투명시 오프제트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애플 관련주로 지금 5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 번 더 언급해드리면 라운텍, LG이노텍, 선익시스템, 뉴프렉스, 그다음 종목은 바로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입니다. 카메라 묘드를 하고 있는 업체로요.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켜셔서 비추시기만 하셔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방송 50분까지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20분도 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무료로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 히든 종목으로도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은 또 장 초반에 국내 사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요. 국제회의장에서 주목 다툼까지 벌어졌는데요. 4차 곡물 협상은 무산 위기에 처해지면서 이달 18일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길이 다시 막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설탕 가격 급등 소식도 함께 맞물리면서 오늘 사료주들 약진이 두드러지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요거는 한 노란불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란불로 보는 이유는 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자면 현재 곡물, 농산물, 사료 관련주도 현재 오늘 급등하고 있죠.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대반격을 앞두고 러시아와 현재 곡물 수출 협의가 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도예요. 지도 보시면은 원래 우크라이나가 이 흑해를 통해서 빠져나와서 이스탄불 지나가지고 이렇게 지중해로 빠졌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서 수에즈가 통해가지고 이집트로 빠져가지고 태평양 쪽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수출이 이런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이번에 쳐들어오게 되면서 도네츠크, 자포리자, 그다음 미콜라이프 이렇게 딱 점령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안가 거의 다 점령했단 말이죠. 바닷가를. 그럼 우크라이나는 바닷가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럼 수출이 안 됩니다. 그렇죠? 수출하기 쉽지는 않은 상태죠. 육로로 수출하려면 또 러시아 또 넘어가야 되고 육로로 수출하면 결국 유럽밖에 육로로 수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 쪽으로 수출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냐?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를 먹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견제가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이 바다가 거의 봉쇄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러시아하고 서로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을 해가지고 곡물 수출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의를 잘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4차 곡물 협상이 무산 위기인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대방정할 건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그거 막기도 급급한데 이것저것 사정받을 게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곡물 협상하려고 이제 서로 이제 모인 회담장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 한 명이 이제 이렇게 국기를 들고 있었나 봐요. 근데 러시아 대표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국기를 뺏었나 봐요. 뺏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의원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러시아 대표 참석자한테 주목까지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의원이 이제 러시아 관리를 주목으로 때린 거죠, 이렇게 때렸는데 사실상 이게 협상할 생각이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못하겠죠. 할 생각 거의 없는 상태로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곡물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 다 오르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곡물가, 농산물가는 별로 안 올랐어요. 거의 안 올랐습니다. 최근에 하락 추세에서 약간 반등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곡물, 농산물 관련주들, 곡물가가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보려면 뭘 보면 된다?
ETF로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차트를 보면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곡물이 이게 지금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이라는 ETF인데 ETF인데 오히려 곡물가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반등 2번 정도 나왔죠. 2번 정도 나온 상태인데 그럼 이게 추세적으로 이게 완전히 곡물가가 상승 방향이냐?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곡물가가 안정세고요. 곡물 생산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원래 라니냐인데 기후 이전 중에 라니냐라는 동태평양 소원주가 차가워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라니냐가 되고 따뜻해지면 엘니뇨가 되는데 그 차가워진 라니냐가 거의 다 차가워져서 이게 엄청나게 곡물 생산에 많이 영향을 줬는데 기후에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라니냐가 거의 끝나가요 지금. 끝났고 지금 사실상 엘니뇨로 전환된 상태예요. 동태평양 소원주가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엘니뇨는 그나마 곡물 작황에 피해를 덜 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테마라고 보고 이 관련주들은 적극적으로 추세를 반영해서 쫓아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 현재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11년 6개월 만에 석탄 가격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인도하고 중국이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태국하고 EU 역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석탄 가격 관련적으로 대한민국 상할 것 같거든요. 종목도 좀 이따 볼 건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단기 퇴화성이나 자원개발주로 눈을 돌려야지. 그러니까 농산물 곡물이 모자라면 농산물 곡물 가격을 봐야 되는데 가격이 안 올랐죠 일단. 그럼 두 번째 가격이 안 오른 상태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가격이 안 올랐으면 우리는 차라리 농산물이나 곡물 땅을 가지고 자원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을 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테마성 즉 대장주를 짧게 트레이딩하는 건 괜찮은데 길게 끌고 가려면 차라리 자원개발적으로 보라 이렇게 좀 드리고요. 농산물 곡물 개발 관련주도 지금 오늘 많이 상승했는데 추가적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장주 위주로만. 전체적으로 한번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상당히 좀 강세였던 종목들 위주로 한탑 농산물 관련주죠. 오늘 14% 오늘 꼬리 잘리고 살짝 말리긴 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추세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한사료 하루 관련주 오늘 20% 넘게 올라갔고 울꼬리 살짝 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최소한 그래도 6,400원까지 조정을 받아줘야 제작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요. 한사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봐줄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중에 특히 이제 그 곡물 관련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물 관련주들 중에 우리가 곡물 자원 개발하는 회사 중에 LX 인터내셔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는데 현재 그 인도네시아 쪽에 빠미 공장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관련 산업, 농물, 공산물 쪽을. 그러니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차전지 소재 쪽이라면 LX 인터내셔널은 뭐 다양합니다.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는 그 중에 인도네시아 파뉴 쪽 이쪽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곡물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LX 인터내셔널 옛날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그때도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차라리 중장기 스윙으로 볼 거면 LX 인터내셔널 이쪽을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곡물 생산 전량 보시면은 예전 상단보다는 당연히 좀 적은 건 맞아요. 적은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그래도 약간 곡물 가격을 좀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접근하자. 이게 곡물가가 계속 같이 올라가면 한타, 미래생명자원, 파브스토리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지금 해외 농산물 가격은 사실 오른 게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떨어졌지.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요. 자, 대두 역시 마찬가지. 대두는 2021년 작황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죠. 그 다음에 오히려 보시면은 소맥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은 상태입니다. 거의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 곡물 생산량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은 하락분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사실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곡물 기말 재고만 보셔도 기말 재고 물론 재고가 옥수수하고 밀이 좀 줄긴 했어요. 밀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는 게 주로 밀이거든요.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는 좀 더 지켜볼 여신이 있다. 이렇게 좀 드리고 자, 곡물 여기 얘기하는 거 뭐냐면 곡물 섹터의 주요 곡물 섹터의 공급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는 라니냐예요.
라니냐. 이거 라니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곡물들의 작황에 큰 문제를 주는데 엘니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니뇨로 전환됐기 때문에 고물 관련주 뒤늦게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부분 좀 염두하셔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자면 곡물 관련주, 농산물 관련주, 뭐 한탑 미래생명자원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장주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대장주가 한인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할 거면 한인사료죠. 단기 트레이딩 할 거면 한인사료인데 한인사료 같은 경우도 약간 조정은 좀 필요하다. 현재는 6,400원까지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좀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화면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관리하고 주먹 다짐하는 건데 뭐 일방적으로 뭐 러시아 관리가 맞았죠, 맞기는. 근데 국기를 왜 뺏어가냐고. 국기 뺏어가면 나라도 덤비지. 그 다음에 오늘 설탕 관련주 중에 대한제당이 오늘 상당히 좀 강했죠. 대한제당이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 설탕 관련주도 이거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한가인데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대장주 대한제당이 죽어도 대한제당이 죽어야 된다. 대한제당 트레이딩 준비를 단기 트레이딩은 대한제당으로 하시고 공무 관련주는 한인사료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내가 중기로 좀 수익으로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LX 인터내셔널 정도를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관련주로는 단기 테마로만 바라보고 기술적 대응만 진행하자는 의미에서 주황불을 주셨고요. 관련주로는 지금 대한제당, 한일사료, 한탑, 팜스토리, LX 인터내셔널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아무래도 노란톡방 안에서 이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켜셔서 비추시기만 하셔도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또 전문가님이 종가 베팅 종목과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 두 종목도 챙겨오셨으니까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도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장 중입니다. 장 마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도 종가 베팅 종목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은 뭘까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제약바이오에 요즘 트렌드가 있는데 이 트렌드 중에 제일 중요한 트렌드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비만이에요. 비만 관련 치료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얘기해 드리자면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 일론 머스크가 현재 비만 치료제 갖고 있는 게 그 비만 약을 먹어가지고 몸을 관리하는 게 있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 부분이 그 위고비라는 그런 그 치료제인데 이 치료제가 국내에 곧 시판합니다. 시판하면은 여기에서 아마 CMO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종목이 바로 함약품입니다. 함약품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도 있어요? 6월 2일 날 시작하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학회 이슈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약품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든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